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두의 연구소 김승일 대표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커뮤니티, 이걸 통한 새로운 학습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은 뭐랄까 정답이 딱 정해지지 않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막 진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 인간의 학습 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모두의 연구소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모델, 그 핵심이 뭔지, 또 왜 중요한지 함께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모두의 연구소, 이게 2015년에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계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설립 배경이요? 네. 당시 사회적으로 뭐 세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막 서로 엄청 대립하고 그런 문제들이 심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이런 현상들이 혹시 우리 교육 방식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수능 같은 입시 위주, 경쟁 중심, 정답만 빨리 찾는 훈련,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사실 협력하는 자세를 배우기는 좀 어렵겠다 싶기도 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나는 거죠. AI는 이제 뭐 아들과 화해하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교권과 학생 인권,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 같이 정말 정답 없는 복잡한 문제에도 제법 그럴듯한 제안을 내놓거든요. 네,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간 교육은 여전히 그 정해진 답, 딱 정해진 답을 빨리 찾는 방식, 그러니까 주입식 강의나 암기 위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AI는 점점 탐험가처럼 되어가는데 인간은 아직 지도만 보고 따라가는 훈련만 하고 있는 셈이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는 좀 다른 길을 갔군요. 기존의 주입식에서 벗어나서 커뮤니티 기반 학습, 일종의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핵심은 함께 배운다는 거예요. 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요. 그래서 각자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고 또 막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요.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식을 누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참여자 모두 다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뭐랄까 지식의 탈중앙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구구단처럼 딱 떨어지는 지식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려져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선 입시 경쟁에서 좀 자유로운 성인들 대상으로 대학원 모델부터 시작해서 점차 아래로 뭐 대학교 초중고까지 변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랩이라고 부르는 연구 모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도 교수가 따로 없어요. 그냥 특정 주자를 깊이 파고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지도 교수 없이요? 와. 네. 예를 들어서 그 디바 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제주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때 이제 불법 관광 문제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랩에서 시민들이 직접 드론이랑 AI 기술을 활용해서요. 그 선박하고 돌고래 사이 거리를 측정하고 접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와, 시민들이 직접이요? 진짜 대단한데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그 법적 정의랑 사회적 정의 사이의 간극을 연구한 사례인데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요. 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영상들 있잖아요. 한문철 TV 같은. 그런 채널의 덱틀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법에서 정한 과실 비율, 뭐 6대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정의감, 뭐 분노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준 거죠.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네, 그 외에도 뭐 AI 소설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초음파 센서로 비접촉식 호흡 측정기를 개발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연구원들 대부분이 본업이 따로 있는 시민 연구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런데도
해외 유명 학회에 연간 거의 30편 가까운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대단하네요, 정말. 대학 모델로는 아이펠이라는 AI 개발자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펠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만들면서 배우기. 러닝 바이 메이킹이죠. 코딩 경험이 뭐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일주일 안에 뭔가 직접 만들어보게 유도하는 거죠. 일주일 만에요?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강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퍼실리테이터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할이 좀 달라요. 지식을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질문 던지고 토론을 유도하고 한마디로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학습 속도는 각자 조절하고요. 대신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는 전원이 다 참여해야 해요. 전체화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두연 사용 설명서라는 것도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일단 던져봐요 돌 말고 질문이요 라거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발표하려고 밤새웠으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현실적인 조언들이죠. 네, 맞아요. 그런 약속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평가 방식도 좀 독특해요. 상대 평가 안 하고요. 절대 평가. 그리고 퀘스트라고 약간 게임처럼 평가를 하는데 그냥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이나 동료랑 어떻게 협력했는지 이런 걸 다 점수에 반영해요. 오, 과정평가군요. 그렇죠. 심지어 A팀이 배운 걸 B팀에게 가르쳐주고 그 B팀의 성취도로 A팀이 평가받는 이런 식의 협력 구조도 활용하고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듣고 보니 모두의 연구소가 뭘 하려는 건지 좀 명확해 보이네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었던 그 주입식 경쟁 중심 교육,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군요. 그렇습니다.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돕고 막 토론하고 가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학습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죠. 이게 어쩌면 AI 시대에 무엇을 아는가 이것만큼이나 어떻게 배우고 협력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이 모두의 연구소 사례가 AI 기술 발전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한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가능성을 찾는 시도랄까요? 네. 어쩌면 여러분의 업무 현장이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혼자 막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 동료나 뭐 스터디 그룹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탐구하는 방식, 이걸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각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